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어진 지 평균 20년 된 광양항 내 건축물들은 대부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돼온 친환경 인증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항만을 선도한다는 전략 아래 녹색 건축물 적용 우선순위를 정해 이들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내 145동의 건축물은 평균 연식이 20년입니다. 그동안 남부지방의 건축 단열 기준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GEB 인증 의무화 기준도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2배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이 의무 대상은 아니어서 신규 시설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양항 내 건물들 역시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SG 항만 실현을 지향하는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도입 계획,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기존 노후화된 건축물을 전면 보수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법규보다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에서 소비되는 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내년 말까지 도입기에는 2단계 1차와 1단계 컨테이너 부두 등 에너지 절감량이 큰 시설에 적용하기로 하고 최근 컨테이너 2단계 1차 부두 5번 선석에 건축물 2동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조명은 전부 LED로 교체했고 창호도 모두 바꿨습니다. 단열재가 보강된 벽은 전보다 2배 가까이 두꺼워졌고 절수형 도기도 설치했습니다. 첫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30억여 원. 올해 초 이미 친환경 건축물 예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일단은 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먼저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2026년부터 28년까지 정착기에는 여객터미널과 자동화 부두, 노후된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후 2030년까지 고도화 시기에는 JEB 기준인 500제곱미터 이상 항만 건축물까지 에너지 최적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전국 첫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스마트 ESG 항만 실현이라는 국내 항만의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제21회 총선 사전투표 결과 전남의 투표율이 41.19%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치러졌으며 전국 평균 투표율은 31.28%로 지난 총선보다 4.5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투표율은 고흥이 43.1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순천 37.7, 광양 36.47, 여수가 36.28%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도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되면서 오는 10일 본선거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공식전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전남은 어제 오후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K리그2 원정 경기에서 교체 출전한 김종민이 후반 28분 결승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남은 코리아컵을 포함해 공식 4연승을 달렸으며 4경기 연속 무실점까지 달성하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진 남미륵사는 국내 최대의 서부해당화 군락지로 SNS와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며 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함께 처음으로 봄꽃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꽃봉오리가 바람에 휘날리며 분홍빛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강진 남미륵사에 피어난 서부해당화가 한껏 그 모습을 뽐냅니다.
서부 해당화는 사과 나무 속의 키 작은 나무로 4월과 5월 분홍색과 연한 자주색 꽃이 피는 게 특징입니다. 서부 해당화와 철쭉이 함께 피는 시기에는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늘 바람 길이라고 만들어서 가끔 이렇게 놀러를 다니는데 작년에도 한 번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때는 정말 만개를 해가지고 천상의 화원 같은데 지난 40년 동안 축구장 100개 면적의 정원을 조성해 일부를 일반에 공개해온 남미륵사. 관리의 어려움으로 5% 남짓한 일부 공간만 개방해왔는데 이번 축제 기간에는 2배가 넘는 8만 9천여 제곱미터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나는 어차피 빈손이라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힐링하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21만 평을 조성을 했죠. 강진구는 올해 반값 여행 등을 추진하며 공격적인 마케팅 행사를 추진하는 상황.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서부 해당화 봄꽃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을 강진읍 등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남미륵사는 약 60만 명이 찾는 강진의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강진으로 흡수돼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자원으로 또 핑크빛 포토존과 인생사진관, 버스킹과 봄소풍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분홍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서부 해당화 봄꽃 축제는 오는 14일까지 강진군 군동면 남미륵사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그제 오후 6시 25분쯤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인근에서 낚시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3명이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선박이 파손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여수해경은 운항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선장과 승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 들어 시군과 협력해 동계 전지훈련장과 여의도 봄꽃축제 현장에서 전남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을 통해 전남사랑 서포터즈 7,000명을 모집했습니다. 전남사랑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전남사랑 도민증을 발급해 전남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식당, 카페 등 230여 가맹점 할인과 남도장터 1만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전남 이외 지역 거주지를 대상으로 100만 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전남사랑 서포터즈에는 현재 45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에서는 매년 보행자 사망사고 피해자의 절반이 고령층이라고 하는데요. 인도가 없는 도로도 많다 보니 실제로 도로 옆 갓길을 걷던 어르신이 차에 치여 숨지는 등의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농로 옆 갓길을 걸어가는 한 70대 여성. 갑자기 달리는 승합차 한 대가 이 여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 자리에서 숨진 여성은 인근 마을 주민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지날 수밖에 없지만 인도가 없어 해당 갓길이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여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밤을 못 잡잖아요. 뒤에 소리나면 젊은 사람들은 사진가도 듣고 이렇게 학교를 키우는데 보행자 다니는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 지점은 인근의 면사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이 모여 있어 평소에도 어르신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 인근 농공단지를 오가는 대형 차량들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위험성을 고려해 지난 2016년 인근 일부 구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이 끝나며 인도도 함께 사라져 어르신들은 도로 갓길에서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길이 그거밖에 없지. 농협 분소가 그거 있어가지고 낮에도 농협에 간 사람들하고 많이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 지난해 전남에서 이처럼 갓길을 걷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람은 모두 6명.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10%가 넘습니다. 도심지에 비해서 보행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비할 거고요. 어두울 수 있어서 운전자가 그거를 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요. 흰색이나 반사 재질을 가진 옷 착용하시고 보행을 하시라고. 지방도를 관리하는 전라남도는 우선순위를 정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를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
하지만 지방도 전체 2,700여 킬로미터 가운데 인도가 설치된 구간은 2%에 불과하고 그나마 차량 규제봉과 차선 도색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도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되는 등 농어촌 보행자 보호 대책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